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는 희망TV 장진호 대표입니다. 2021년 1월 12일 오후 7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30분봉 눌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의에 앞서서 어제 여러분한테 이 KTH인가요? 예,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 KTH 오늘 기분 좋게 상한가 안착을 했어요. 영상을 보시고 VIP 분들 또 무료 회원분들 일부 분들은 시가 공략을 해서 장중에 짧게는 1~2%, 많게는 3~4%, 또 어떤 분들은 상한가까지 가져가는 이러한 연습 매매를 하셨다고 하시던데, 일단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추세가 살아있고 정배열 그리고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잘만 선정을 하면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중에 최소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개인별로 꾸준한 연습이 필요로 합니다. 자, 오늘은 장중에 가온미디어를 VIP방과 무료방 분들에게 차트를 캡처를 해서 일정 부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현재 주가의 위치도 나쁘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지난 3월 19일 저점 찍고 난 이후에 박스권 안에서 지금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금 1월 초죠. 약 한 11개월 동안 박스권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오늘 912만 주 매우 강력한 거래량이 나왔는데, 주가의 위치는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기 위한 준비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죠. 물론 오늘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다르게 해석하면 오늘 이 시점이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매수에 가담한 날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요. 평상시보다는 거래량이 조금 늘어났던 이러한 지점, 그래도 이때의 거래량은 사실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 정말 세력들이 엄청나게 조심스러운 세력이라면 지난 3월 저점 이후에 정말 표시 안 나게, 최대한 표시 안 나게 야금야금 매집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시가총액은 977억, 상장 예정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일정 물량이 상장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총 발행수가 1500만 주이고 유통 가능 물량이 1200만 주입니다. 오늘 거래량이 910만 주니까 유통 가능 물량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오늘 하루 만에 거래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재무 상태를 보시면 연결 기준 2017년, 18년, 19년 5천억에서 6천억대, 그리고 2020년도에는 아직은 4분기가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천억은 넘는 이러한 부분들이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2019년도에는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한 반면에 2020년도는 적자가 2분기 때 있으면서 실적은 조금 줄어드는 이러한 부분들이고요. 부채율은 130%, 유보율은 2000%. 전체적으로 재무 상태를 놓고 봤을 때에는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별도 기준 재무 상태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는 전혀 걱정 없는 이러한 부분들이고, 자, 주요 사업 내용을 놓고 봤을 때에 스마트박스, 홈 게이트웨이 등 이런 쭉쭉 있고요. 플래시 메모리, 회로기판, 전원 공급 장치,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력 시장은 국내외 방송통신 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OTT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을 전망. 이 OTT 이런 부분들도 일단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나온 뉴스예요. 오늘 나온 뉴스가 뭐냐 하면은
자, 오전장 특징주 해가지고요. 가온 미디어, 자회사 모비케이가 미국 아마존 공식 입점 소식에 강세다. 자, 동사의 자회사인 모비케이는 언론을 통해서 자체 브랜드 원잇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 공식 입점하고 판매를 시작했다. 사실 이제 앞으로 매출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인데, 일단 이슈적인 관점에서는 아마존에 공식 입점을 했다는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서는 매우 강하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 하루 이 장중에 24% 급등을 하고 많은 단발성인 뉴스냐, 아니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뉴스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만약 자회사가 이 원릿이라는 이 브랜드로 매출이 증가한다라면, 오늘은 단지 이 아마존에 입점했다라는 그 이슈만으로 장중에 24% 급등이 나왔는데, 자, 뭐 일주일 또는 한 달,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품이 매출이 또는 소비자한테 반응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 금액, 매출 금액이 뭐 특정적으로 숫자가 나와서 정말 우리가 놀랄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면서 호재가 나온다라고 하면 매우 강력한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 뭐 뚜렷한 수치는 나오지 않더라도 아마존에서 이 물건이 또는 이 브랜드가 인기를 얻고 있다, 또는 상승,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뉴스가 나왔을 때에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떠한 뉴스에 비해서는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는 살짝 내려놓더라도 오늘 하루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러한 뉴스는 아닐 것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그렇다면 조정 이후에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이러한 종목들을 오늘 저는 이제 30분봉 캡처를 해서 눌림목 공략 포인트를 VIP 분들과 무료방 회원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요. 자, 이 30분 봉상에서 눌림목 공략하는 방법, 1봉에서도 마찬가지고요. 1분봉, 3분봉, 5분봉, 뭐 10분봉, 15분봉, 30분봉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30분봉에서 기준을 잡고 그리고 나서 세부적으로 3분봉이나 5분봉에서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무조건 장대 양봉 대량 거래가 나온 그 캔들이 중심이 돼요. 자, 그렇다면 9시에서 9시 30분에 만들어진 이 캔들이 중심이 될 것이고요. 자, 시초가인 6,340원, 종가인 7,320원, 윗꼬리와 아랫꼬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장대 양봉만, 그리고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던 대량 거래,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장대 양봉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반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또 절반으로, 또 아래를 절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공략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공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분히 이 눌림목 연습을 하셨다면 바로 공략도 가능해요. 하지만 충분하게 연습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일단은 눈으로 이 흐름을 익힐 필요가 있는데요. 자, 강한 종목은 이 30분 지나고 나서 주가가 이 종가 근처나 종가 위에서 놀아요. 이 밑으로 안 내려와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 그런데 만약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올 것 같은 종목들은 이 이후 30분에 주가가
어디에서 시작하든지 간에 이 몸통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몸통을 편의상 우리는 맨 위에를 1구간이라고 나눠요. 자, 그 다음을 2구간, 3구간, 그리고 마지막을 4구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조정은 이 위에서 조정을 받고 밑으로 안 내려온 상태에서 상승을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조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강한 조정은 바로 이 1구간 요 안에서만 조정을 받고 반등을 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약한 조정이면 2구간까지 올 것이고, 좀 더 약하면 3구간까지, 더 약하면 4구간까지, 아예 약하면 여기를 깨고 쭉 빠져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실시간으로는 알 수가 없죠. 실시간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많은 연습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 다음 30분 봉을 딱 봤을 때 시작은 앞에 종가보다 높게 출발해서 장중에는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30분이 끝났을 때 하락 마감을 하죠. 자, 이래서 1분, 즉 1구간을 이탈 마감을 해요. 이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대 양봉 기준이 되는 이 캔들 거래량과 가깝게, 즉 이때 거래량이 512만 주고 그 다음 30분이 171만 7천 주인데, 이 거래량이 510만 주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하락폭은 더욱더 깊어질 가능성이 커요. 자, 일단 1구간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2구간이 지지가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일단 지지가 되었죠. 자, 이때 단타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VIP 분들과 무료방 회원분들한테 이 흐름은 3구간에서 4구간까지, 이러한 구간까지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된다. 왜? 이미 이 캔들에서 2구간을 이탈을 해서 3구간에 진입을 한번 갔다 왔어요. 그다 이렇게 절반을 자른 이 수평선이지만 이 수평선이 바로 지지 역할을 해줘요. 100% 지지를 받지는 않죠. 모든 이평선들도 주가가 위에 있을 때는 아래에 있는 이평선은 모두 지지의 역할을 하지만 결국 깨지는 경우가 많지요. 또 반대로 주가가 아래에 있을 때 위에 있는 이평선들은 모두 저항으로 작용하지만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그 저항을 다 뚫고 날아가죠. 그런 식으로 지지의 역할을 해주긴 하지만 그건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버텨내요. 네, 이 구간, 이 하단을 종가상으로는 계속 버텨내죠. 자, 그러다가 깨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왜 이 시점에서 이 구간에서 지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3구간, 4구간까지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여기 이평선 하나 봐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고가 단순 돼 있죠. 나머지 이평선들은 종가예요. 근데 이 이평선은 고가로 세팅을 해놨어요. 이거를 종가로 세팅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 수치, 이 고가선 또는 이 종가선, 이 이평선을 보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단타 매매를 할 때에는 이 이평선, 종가가 됐든 고가가 됐든 그건 개인의 기호인데, 취향인데,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이 고가선을 돌파하지 못하거나 돌파했다가 이 고가선을 깨거나 아니면 여기서처럼 이 고가선이 하락으로 전환하거나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하락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는 정확하게 이 고가선이 아래로 하락 추세로 딱 바뀌었죠. 그러니까는 이 고가선이 상승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고가선이 하락을 멈출 때까지, 또는 특정한 밑에 강력한 지지 가격대나 지지 이평선이 있어서 그 가격대가 지지가 될 때까지는 접근을 하질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상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 고가선이 상승으로 전환을 하죠. 그 상구간에 딱 들어와서
지지를 받고 소폭이나마 상승 마감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3고가선 다시 2고가선은 살짝 하락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시초가는 밀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종목은 눌림목을 주고 난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은 열어둘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번만 설명을 듣고 바로 이해를 하고 실전에 써먹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모든 종목들이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지를 않아요. 어떤 종목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이 위에서 조정받고 그냥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여기서 조정받고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여기, 어떤 경우는 여기, 어떤 경우는 여기까지 왔다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30분봉 뿐만 아니라 일봉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눌림목 공략을 할 때에는 이 조정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그거를 끝까지 지켜보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하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이게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이쯤에서 지지가 되겠구나라는 감이 있어요. 물론 그 감이 좋아서 뭐 10번을 공략하면 8, 9번이 맞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0번을 공략했을 때 4, 5번밖에 안 맞는다. 그럼 그 감이 안 맞는 거죠. 그럴 때에는 그런 분들은 끝까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공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공략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 여기 보시면 5일평선 보이죠? 자, 5일평선이 상승했다가 이렇게 하락을 해요. 여기서 5일평선 어떻게 돼 있어요?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둥글게 만들고 상승적으로 전환을 했죠. 자, 이랬을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신호가 나왔을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때가 늦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계속 경험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우리 VIP 종목 중에서 센트럴 보텍이 상한가를 가서 일단 오늘 기분 좋게 수익이 났는데요. 자, 이 종목도 잘 보시면은 30분봉에서 기준이 될 만한 양봉을 한번 찾아보세요. 평상시보다 거래량이 많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캔들이 일단 몸통이 짧긴 하지만 이 캔들이 이 기준이 되는 캔들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몸통 길이가 이 윗꼬리보다는 꼬리보다는 긴 게 좋겠죠. 자, 이 구간이 매수 급소의 자리에 해당이 되죠. 이 구간 어디에선가 지지가 되면은 공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더 큰 양봉이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보다는 이게 훨씬 더 강력한 지지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양봉을 기준으로 만약 내가 꼭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눌림목을 이제 잡아보는 거예요. 여기도 잘 보시면 이 고가선 돌파했다가 밀리잖아요. 그럼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가 단기에서는 미련 없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강한 종목은 어떻게 흔들었어요? 이 종가 위에서 놀다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1구간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한다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아래꼬리가 딱 1구간 하단까지 딱 왔다가 올라가죠.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강력한 지지 구간이지만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 꼭 나는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겠다, 밑에서 못 잡았다 라고 하면 또 똑같은 방법으로 4등분을 나누어서 이 안에서 지지가 나왔을 때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면 돼요. 또 1구간에서 지지받고 날아가죠. 이게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즉 수급이 강하고 상승세가 매우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같은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 이 구간에서 놓쳤을 때 이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는 오죠. 하지만 이미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더 이상 접근을 할 수는 없는 구간이 바로 이제 이 구간이긴 한데, 눌림목도 초기에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눌림목을 들어가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저가에서 슈팅이 나와서 상승을 할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좋아요. 너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눌림목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눌림목을 잘못 들어가면 바로 물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승 초입에 30분 봉상에서 9시에서 9시 반에 만들어진 캔들이 양봉이다. 대량거래 발생했다. 그럼 그때 타이밍을 맞춰서 눌림목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고, 만약 그 타이밍을 외웠을 때는 기다려야 되겠죠. 언제까지? 10시까지. 그래서 10시에 만들어진 캔들을 보고 그게 장대 양봉이고 대량거래 나왔을 때는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4등분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세밀하게 만약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라면 이제 3분봉을 봐야 되겠죠. 아까 제가 타이밍을 잡은 자리가 요 자리였으니까 여기에서 1구간이잖아요. 3분봉을 딱 누르면은 그 라인이 그대로 넘어와요. 그러면 아까 그 자리들이 어디 자리에 속하냐면은 요 자리에 속하겠죠. 그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여기 11시에서 11시 30분에 만들어진 캔들이란 말이에요. 30분 보고 놓고 봐서, 3분 보고 놓고 보면 11시에서 11시 30분. 그럼 요 자리네요. 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살짝 들어오는 요런 흐름들.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연습이 필요해요. 오늘 하루 이 내용을 전부 다 이해를 하고 바로 내일장에 접목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천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하루 만에 다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내일장부터 접목을 해서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중에서도 딱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한번 봐볼게요. 동방 한번 볼까요? 동방은 너무 빨리 가서 그런 흐름이 안 나왔는데, 어제 동방 같은 경우는 어제 그 흐름이 나왔는데요.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대량거래가 나왔죠. 자, 꼭 내가 이거 잡고 싶다. 그럼 30분이 지난 후에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겠죠. 아주 강하면 이 위에서 조정을 받고 갈 것이고, 조금 그래도 매수기를 줄 것 같으면 1구간 정도는 오겠죠. 자, 1구간, 정확하게 1구간 하단까지 오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1구간 하단까지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1구간을 지지받았어요. 자, 그러면 상승할 가능성이 하락할 가능성보다 높은데, 지금 거래량이 기준이 되는 양봉보다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어요. 이게 고점 자리라면 이 신호 자체는, 이 흐름 자체는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주가가 바닥에서 막 100%, 200% 오른 상태에서 이러한 캔들이 나오고 거래량이 나왔으면은 오히려 이건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는 캔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력이 매도를 하고 있는, 즉 세력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는 이러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상승 초입이기 때문에 요 거래량과 이 캔들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캔들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상을 들어가고 다음 날엔 갭으로 떠서 날아가고. 자, 미래생명자원. 자, 이때까지는 별로 거래량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평상시보다 많은 거래량이 나왔어요. 강하다면 1구간 밑으로 빠지면 안 돼요, 주가가. 강하다면 이 밑으로 내려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지받고 무조건 위로 튀어야 돼요. 밑으로 밀리면 빨리 끊어야 돼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얘는 장중에 엄청나게 흔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손절, 만약에 스탑로스 매수하자마자 스탑로스 세팅을 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손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어요. 자, 이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리죠. 자, 만약 내가 여기서 놓쳐서 매수를 가담을 하긴 했지만 손절이 되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아까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는 거죠. 대신에 이 도전은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손절을 안 하고 버텼으면은 이만큼 수익 날 수 있었는데, 매수한 가격이 예를 들어서 여기인데 이만큼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쉽지가 않은 거죠. 누구라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낮은 가격에서 손절하고 더 높은 가격에 다시 재매수한다는 게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꼭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면 저런 자리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만약 짧은 조정 이후에
상승세를 이어간다라면 이 매매 기법이 상당히 유용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4개의 카톡방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 중에서 하나의 카톡방에 우리 핑크 희매님이라고 계신데, 방송 타겟에서 죄송합니다. 그분이 거의 매일, 작게는 3%, 5%, 많게는 20%, 30% 이렇게 매일 인증샷이 여러 개가 올라와요. 자, 그분이 매매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이분이 이 매매 기법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인증샷 올라온 거에 거의 대부분은요, 이분이 올리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수많은 인증샷들이 그분이 올리시는 건데,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인증샷이 올라와요. 자, 여기 핑크 희매님 가스텔 바작 22%, 이거는 이제 우리 VIP 종목이니까 가려 주셨고요. 네페스, 이것도 단타죠. 스튜디오 드래곤, 이거는 또 VIP 분들 수익 나온 거. 이거는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방금 이러한 매매 기법을 공부해서 올려주신 그런 내용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핑크 희매님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게 오늘 하루에 올라오는 인증샷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추천해드린 종목들이 아니에요. 저한테서 이러한 매매 기법을 배우고 이러한 인증샷을 올리신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매매 기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매매 기법으로 내가 10번을 공략해서 최소한 8번, 9번을 수익 날 수 있게끔 그 매매 기법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야 돼요.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이 없어도 혼자서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매매 기법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상당히 길어졌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